25년 6월 13번 곡선 3차식 얘를 fx라고 놓을게요. 얘는 fx 그리고 1차식 이쪽에 m이 들어있는데 이 1차식에 대해서는 gx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자 이쪽이 a, 뒤에 쪽이 b라고 할 때 b-a가 3분의 2인 넓이 값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상수 m의 값을 구해라. m 값은 마일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b-a 가야 될 거니까 b의 넓이는 자 b쪽은 fx 3차식이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 정적분 활용을 할 건데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겠죠? 그리고 여기 교점을 생성하는 곳이 있는데 이쪽 지점을 우리가 그냥 미지수 t라고 일단 놓고 가보겠습니다. 필요는 없을 건데 그래도 계산하기는 편하니까 t부터 2까지는 b의 넓이 누가 더 위에 있다? fx 아래에 있는 gx를 빼준 식의 정적분 값이 바로 넓이가 될 거고요. 이게 b의 넓이죠. 그 다음 a의 넓이 가겠습니다. a 파트는 누가 더 1차 gx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gx에서 0부터 t까지는 gx에서 fx를 빼줄 거고 이게 바로 a 부분의 넓이 그런데 b에서 a를 뺀 게 3분의 2다 라고 식이 잡혀 있어요.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적분 성질을 이용할 건데 0부터 t까지죠. 얘를 이 마이너스 얘는 구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는 안쪽으로 집어 넣어 버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은 p적분 함수의 식이 같아지고 있죠. fx-gx로 같아졌고 그 다음에 구간을 봤을 때 a는 0부터 t까지고요. 지금 p적분 함수는 같은 상태죠. 플러스 t부터 2까지니까 계산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이 t라는 값 필요 없이. 그래서 연결되고 있어서 한꺼번에 우리가 b-a의 넓이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0부터 2까지 fx-gx로 처리해서 풀어주면 이 값이 3분의 2다. 지금 b쪽의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fx에서 바로 gx를 뺀 정적분의 값이 3분의 2가 되는 형태가 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직접 넣는 수밖에 없겠죠. 0부터 2까지 fx 4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gx는 빼줄 겁니다.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 dx의 값이 그냥 정적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는 4분의 1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되니까 16분의 1x의 4제곱이 될 거고요. 1차 항이 둘이 같이 붙여 있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m x로 처리해서 2분의 1 붙여서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로 2분의 1 마이너스 m x의 제곱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2x 적분 정적분 끝났고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2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정확히 대입해주면 여기는 2의 4제곱 1이 될 거고요. 2의 제곱 4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m 나올 거고 마이너스 4까지 이 값이 3분의 2가 돼야 되고요. 전개 한번 더해주면 좌변은 마3 플러스 1 마이너스 2m이 3분의 2가 되고 있고요. 이쪽에 마이 넘어가주면 플러스 2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쪽에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2m은 3분의 8이 되고 있으니까 양변 약분해주면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14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 자연수입니다. 로그의 뺄셈의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이 12개이다 라는 조건에 맞도록 하는 K의 값 n이 12개입니다. 이러한 K 자연수 K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고요. 로그식을 풀 때는 항상 방부등식 진수 조건 자 그럼 첫 번째 앞에 있는 진수에서 이 루트가 있는 파트는 원래 루트는 0 이상이면 되지만 진수 조건에 걸리니까 양수가 돼야 돼서 먼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양수가 돼야 될 거고 뒤쪽에도 있죠. 진수 조건 75 마이너스 kn도 양수가 돼야겠죠. 먼저 여기에서 얻어주면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는 0보다 작다 15 마뿔 그래서 n은 마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근데 n은 이미 자연수였으니까 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그 다음 뒤에 거 진수 파트도 풀어주면 마이너스 kn 마이너스 75 kn은 작다 75 그럼 이쪽에선
K에 관한 n이 75 이렇게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해야 될 것이 먼저 두 가지가 떴어요. n은 0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얘는 이제 맨 앞에 식은 진수 조건에서 확정적인데 뒤에 거 얘는 결정이 돼 있지 않죠. k 값에 따라서 범위가 바뀌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k분의 75보다 작다. 조건 체크했고요. 계산, 로그의 계산값의 결과가 양수가 돼야 된다. 우리가 밑을 합쳐줘야 될 거니까 4로 바꾸면 여기 루트 제곱하는 과정에서 루트 사라질 거고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그래서 합치면 75 마이너스 kn이 마이너스 n제곱 10에 이런 꼴이 될 건데 그럼 얘의 결과가 양수여야 된다는 건 우리가 로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증가함수죠.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있죠. 0이 되는 그 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1이기 때문에 진수가 1보다 컸을 때 로그의 그래프가 양수가 나오고 있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1보다 커야겠죠. 1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진수 파트 얘가 1보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가 더 생기겠죠. 75-k에는 양수였으니까 양변 곱해서 처리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을 거고요. 75가 크다. 75-kn 자 우변으로 정리해주면 n제곱 그 다음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플러스죠. n 그리고 75는 날라가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인수분해 마저 하면 n으로 묶어주니까 n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니까 두 근 사이가 되겠죠.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근이 k 플러스 10이 더 크니까 n은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다 작다. 자 최종적으로 연립해야 될 식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n은 k 플러스 1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세 개를 연립했을 때 그 n의 개수가 12개가 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얘를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은 이미 얘는 자연수 1부터 14까지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둘 값은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제 연립이 되냐. 그런데 두 식의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도 되는데 그냥 대입을 해버릴게요. 이쪽 식에서 자 니은식과 디귿식을 연립할 건데 k가 1 같은 경우면 니은식에서는 n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k가 1이면 자 이쪽으로 이제 니은식으로 갈 건데 한번 써볼까요? k가 1이면 이쪽은 n은 작다 75보다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뒤에 디귿식에서는 n은 작다 11보다 그럼 이제 얘가 아니라 연립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런데 10개 자 해당하는 기억과 니은은 버려지고 디귿까지 연립해줬을 때 n의 개수가 10개만 나옵니다. 11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이럴 때 10개만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귿 쪽으로 지금 연립이 모여있는 거 맞죠? 그럼 12개를 맞추기 위해선 k를 얼마로 대입한다? 3으로 대입해주면 여전히 얘는 15보다 작은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n은 3분의 75보다 작고요. 3분의 75는 28점 얼마가 되겠죠? 5죠. 25. 28점 얼마가 아니라 25가 되겠죠? 계산이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25. 일단 여기가 좀 범위가 크고 이쪽에서는 k가 13보다 작다. 그럼 얘가 아니라 이쪽으로 연립이 될 건데 해당하는 12개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얘와 얘를 얘는 범위가 너무 커서 버려졌고 그래서 k가 3일 때 하나 12개로 나오고 있고요. k가 4 들어가주면 자 k가 4일 때 들어가주면 이쪽 식에서 이제 계속 니은과 디귿식 관찰하면 되겠죠. 4분의 75는 13점 얼마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14보다 작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이 더 이제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쪽으로 연립이 될 거니까 13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 13까지 들어가니까 개수가 13개가 되고 있어요. 이쪽에서 1부터 13까지. 자, 이쪽에서 이제 제한된 범위로 연립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13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 안 되고, 그 다음 K가 이제 5일 때 들어가주면 같은 방법으로. 자, n은 작다 5분의 75. 5분의 75가 얼마죠? 5가 될 거고, 이쪽에서는
작다 15보다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이 같은 값이 되면서 그렇다면 얘까지 모두 다 동일하니까 n의 개수가 n은 몇 개가 된다? 1부터 14까지 14개가 됩니다. 12개라는 조건에 맞지 않죠. 그 다음 k가 6일 때 이쪽에서 n은 6분의 75보다 작고요. 얘는 12. 얼마 여기는 이제 맞아 떨어지겠죠. 그 다음 이쪽에서는 k가 16보다 이제 범위가 연립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는 거 맞죠? 이쪽이 아니라 그럼 이쪽에서 딱 12개 나오죠. 1부터 12까지. 그래서 n이 12개라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K가 7도 조사는 하긴 하겠는데 이미 객관식 선지를 봤더니 3과 6을 더하면 더 이상 K가 만약에 7이 성립했다면 객관식 선지에 더 큰 값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주관식이었다면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자 여기 객관식이었으니까 얘와 얘 더해서 K 값의 합은 3 플러스 6 그래서 9다라고 마무리해도 되겠죠. 15번은 근래에서 본 문제 중에서 조금 가장 난이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15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자, fx는 이쪽에 들어있는데 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증가하면서 시작하는 이러한 3차와 그리고 상수 k, k는 0 이상에 있는 이러한 k 값에 대해서 자, gx는 x는 k에서 0보다 큰 쪽이죠. 큰 쪽에서 분할이 되고 있죠. 1차와 3차가 분할이 되고 있고 일단 가 조건까지는 먼저 읽어볼게요. 가 조건 gx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gx 자체 1차식은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식은 이미 계속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죠. 그럼 분할 지점에서 3차식 fx도 계속 증가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얘는 계속 증가 파트 k보다 큰 쪽에서 해줘야 될 거고요. 이미 1차 EX 얘는 증가가 완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3차에서 계속 증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미분 가능이 나왔습니다. 각각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인데 분할 지점에서도 그렇다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겠죠. 연속 조건 주면 K라는 지점에서 위에 1차와 아래에 3차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자 1차 파트 K를 넣어주면 2K-K와 FK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런데 여기 계산하면 이제 K니까 FK는 K가 돼야 됩니다. Y는 X 위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FK가 K다. 우리가 여기에서 1차 함수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값이 같으니까 Y는 X 위에 K가 있을 거고 이쯤에 K는 0 이상이니까 이쯤 K를 이렇게 잡았을 때 자 K 이하에서는 X-K라는 함수를 타고 갑니다. 얘는 기울기가 2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1이었죠. 더 그럼 가파르게 올라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얘가 바로 2x-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를 조금 더 연장해서 일단은 그려놓을게요.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 함수가 타고 오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fx가 우리가 미분 가능하려면 접해야겠죠. f'k가 라는 지점에서 함수를 갈아탈 건데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f'k, k라는 이 지점에서 미분 계수는 자 1차 함수의 미분 계수가 2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 2가 돼야 되니까 K라는 지점에서 접하는 형태로 fx가 들어가야 됩니다.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그럼 일단 뭐 3차 이렇게 가거나 됐죠? 그럼 접하게 여기 K에선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것만 있다 생각하지 말고 또 가능한 게 이 아래쪽에서도 접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fx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열어놓고요. 수 전체에서 증가였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계속 증가 형태로 가야지 극소를 갖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일단 생각은 해야겠죠. 계속 증가하면서 x에 대한 해석은 일단 여기까지 가능한 건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나 조건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내야 될 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 g, k 플러스 1의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이니까 범위로 잡히니까 쉽진 않겠죠. 자, 나 조건 들어갈 건데 나 조건에서 gt와 이 안쪽에 곱해진 식 있죠. 얘를 pt라는 식으로 놓고 pt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pt 앞쪽에가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t 곱하기 t마 1, t 곱하기 t마 1, t 곱하기 t마 1이 서로 동일하죠.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 먼저 0 그리고 근이 1이니까 이 정도 생각해 놓고 얘가 t마 1인데 여기에서 자 절대값 그럼 절대값 근호를 벗길 건데 t마 1 절대값 플러스 t마 1을 해줘야지 절대값 처리를 해줘야 pt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일단 양수인 파트 양수 파트는 지금 현재 여기와 여기죠. 0 이상인 파트에서는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나올 거니까 벗겨주면 t마 1이 2개가 되는 게 되죠. 그럼 원래 있던 식의 2배를 해주면 조금 더 확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겠죠. 2배 하니까 상하로 늘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절대값이 양수 파트 그렸고요. 음수 파트에서는 자 우리가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이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마이너스 t마 1 플러스 t마 1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0이 돼버리죠. 그래서 PT의 그래프를 이 정도로 먼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얘가 PT의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 인테그랄 안에 들어간 것도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연습을 한번 또 할 건데 자, 식 보면 0부터 x까지 gt 그 다음 PT로 바꾸겠습니다. PT를 정적분한 값이 항상 0 이상인데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이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아래 끝을 항상 작은 수라고 생각해서 x를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을 수도 있죠. 항상 윗끝이 더 크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범위를 나누어서 풉니다. x가 0 이상이면 그렇다면 0부터 x까지 gt, pt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0 이상이면 되고요. 자, 우리가 PT에서 지금 그래프 가지고 있는 거 들어오면은 PT에서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는 항상 양수죠. 그렇다면 0에서 1까지는 항상 얘가 0이었죠. 0이기 때문에 GT의 값이 뭐든 상관없이 항상 0 이상이 되겠죠. 피적분함수 자체가 0 이상이어야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적분 값도 0 이상이 될 거니까. 그죠? 모든이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x가 0 이상 1 이하에서는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x가 1 이상으로 가겠습니다. 1은 여기 1 이상이다면 이제 분할 지점은 그대로 동호 같이 넣어주고 자 그럼 이럴 때는 0부터 x까지 gt 곱하기 pt 값을 해서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제 양수로 나오고 있죠. 그럼 피적분 함수가 양수가 되려면 GT의 식도, GT도 식이 0 이상이어야겠죠. 0까지는 등호 들어가니까 상관없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얻어지는 건 여기 가지고 있던 우리가 GT에서 T는 계속 증가 함수니까 최소값은 1에서 같겠죠? 그래서 G1 값이 0 이상이라면 1 이상에서 항상 GT가 0 이상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G1 값은 0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다시 반대로 X가 0보다 작을 때를 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다면 우리가 아래 끝이 작은 수인 게 시각적으로 편하니까 X부터 0까지 윗끝 아래 끝을 바꾸면 마이너스 형태가 되겠죠. GT, PT 이 값이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처리해버리면 이렇게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t는 0 이하에서는 지금 식이 주어진 식이 항상 양수입니다. 얘가 항상 양수. 그렇다면 gt의 값은 항상 0 이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k보다 작은 쪽에서는 1차 함수 타고 가는데 여기가 0이었죠. 이쪽에서는 항상 음수 맞죠. 그래서 gt가 1차 함수를 타고 가니까 0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에선 gt가 항상 0 이하이다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항상 성립해서 우리가 가 조건 인테그랄 첫 번째 나 조건 인테그랄 여기서 얻어지는 힌트는 G1 값이 0 이상이면 된다라는 힌트 하나. 그럼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들어가서 또 이러한 힌트를 하나 더 얻어내면 되겠죠. 두 번째 인테그랄에서 안쪽에 있는 식 있죠. 그래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식을 QT
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안쪽에 있는 절대값 안에하고 밖의 식이 또 똑같죠? 그래서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주고요. 근이 마2와 자 우리가 위치를 한번 딱 맞춰주면 마2 여기에 있죠? 그리고 1은 여기까지 이렇게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식에 대해서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방금 PT처럼 생기진 않겠죠? 얘가 T마1 T뿔인데 이 식에 대해서 절대값 안에가 T마1 T뿔2 이 식이 양수 파트가 지금 현재 이쪽이죠. 이쪽에서는 양수 그냥 나오니까 T마1 T뿔 2가 되는데 이번에는 부호가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T마1 T뿔 2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쪽에서 0을 만들어냅니다. 자, 양수 파트 이 식이 양수에서는 PT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간단히 해주면 마이너스 2배의 T마일 T뿔 2가 되고 자 음수 파트는 이쪽 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니까 자 2배 하면서 x축 대칭이 일어나니까 위로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QT가 되겠죠. T의 그래프가 완성이 됐으니까 또 정적분 0 이상이다 해석하러 가겠습니다. 인테그랄 3부터 x까지 gt 곱하기 qt 값이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도 이 윗끝에 있는 x가 3 이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식에서 두 식을 곱할 건데 3 이상이면 3부터 x까지 자 이제 3은 여기쯤에 있겠죠. 3부터 x까지 x는 이제 이런데 3보다 더 큰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정적분 값이 항상 0 이상이려면 피적분 함수 자체가 항상 0 이상이어야겠죠. 그런데 qt 봤더니 3 이상에서는 이미 여기 3 이상에서는 이미 양수죠. 얘가 그렇다면 gt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GT는 계속 증가함수기 때문에 최소값은 3에서 가질 거라서 G3값도 0 이상이면 되겠죠. 첫 번째. 자 반대로 이번에는 X가 3보다 더 작을 때 3보다 더 작다 그러면 우리가 윗끝 아래끝 X가 더 작으니까 아래끝으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GT, QT 곱해서 0 이상인데 마이너스 처리해버리면 0 이하가 되겠죠. 한번 해봤지만 우리가 QT가 이렇게 0이 돼버리면 이 QT가 마이보다 더 작은 쪽에서는 0이 돼버리니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죠. 값이 뭐든 둘이 곱하면 0일 거니까 항상 정적분 값은 0 이하다 해서 0이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범위는 이제 나눠서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값의 범위가 마2와 1 사이에 있다면 인테그랄 x부터 3까지 gt 곱하기 qt 값이 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럴 때 qt는 지금 현재 얘는 양수죠. 그러면 0 이하가 되려면 이쪽에서 gt의 값은 어째야 된다? 이 범위에서 gt의 값은 0 이하가 돼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x가 1 이상이라면 x부터 3까지 gt, qt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값이 0 이하인데 qt는 지금 현재 양수거든요. 그럼 얘도 어째야 된다? 음수가 돼야겠죠. 두 번째 인테그랄에서 얻어지는 힌트는 자 g3은 0 이상이고 g1은 0 이하여다.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얘는 일단 보류하고 우리가 첫 번째 인테그랄과 두 번째에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얻어지는 결과 G1 값이 0 이상이기도 하면서 G1이 0 이하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G1 값은 결과적으로 얼마다? 0이라는 뜻이죠. 여기 관찰해보면 1차 함수에서 여기 X절편이죠. X절편은 얘가 0이 되는 거 2분의 K거든요.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G1이 0이 돼야 되니까 2분의 K가 0이 될 때 K가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0이 아니라 2분의 K가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K는 2입니다. 자, K가 2일 때 두 인테그랄
정적분 값에 대한 정의가 맞아 떨어지니까 K값은 2라고 얻어낼 수 있어요. K값은 2. 자, 그럼 여기에서 식을 얻었으니까 K는 2고요. 여기가 1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얻었던 G3값은 0 이상이다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나조건까지 모두 해석했고요. 분할 지점도 찾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K값도 찾았으니까 원하는 값은 K가 지금 여기 현재 K가 2였으니까 원하는 값은 G3 값인데 G3 값의 최소값이죠. G3, K가 분할 지점이 2였기 때문에 함수를 타고 가면 F가 될 거고 F3 값을 찾아주면 되는 게 이제 최종 마무리로 갈 건데 fx식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지점이 2였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3은 이 위치쯤에 있다면 얘가 바로 F3 값이죠.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처럼 이렇게 가버리면 좋거든요. 그런데 최소값을 찾으라는 건 F3 값이 계속 좀 최대한 내려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fx는 또 계속 증가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최소가 되는데 증가는 바뀌면 안 되니까 우리가 fx식에서 계속 증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fx식을 작성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주어진 1차 2x, 자, k값이 2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자, f3이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타고 가는 형태, 여기 더 내려와야지 최소값이 만들어지니까. 자, 이렇게 fx.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극소를 가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그럼 여기 이 지점이 바로 2가 됐거든요. 그럼 fx에서 연립했을 때 fx 마이너스, 자, 2씩 갑니다. 2x 플러스 2를 했을 때 근이 2에서 중근을 갖고 최고차인 개수는 1이었으니까 x마 2의 제곱 and 또 하나의 근을 여기서 갖겠죠. 이 근을 a라고 하겠습니다. 2와 a. 그래서 x-a라고 쓸 거고요. fx식을 전개해서 써주면 전개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 있죠. 얘만 저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항해주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놓고,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건 계속 증가는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3에서 내려오는 건 되지만 감소를 가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증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f'x의 값이 항상 0 이상이어야겠죠. 여기에서 a 값의 범위가 일단 뜰 수 있겠죠. 자, 그럼 얘 미분해서 들어가면 f'x는 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마저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가 붙겠죠. 힘차순 정리하겠습니다. 2x의 제곱에 x의 제곱, 3x의 제곱 1차 항들 정리를 모두 다 해준다면 여기에서 2, 4, 2로 먼저 묶어내버리면 마이너스 2, 4 플러스 ax 그리고 플러스 4a. 자, 이쪽에서 상수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수까지 여기에서 4 나왔고, 이 선생님이 이항하면서 부호가 틀렸죠. 마이너스 형태에서 왔으니까 여기가 이항하면서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이항을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2까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2로 붙어야지 플러스 6이 맞습니다. 자, 그럼 감소가 없고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건 f'x가 0 이상이면 되고요. 항상 성립하기 위해선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죠.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0 이하가 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판별식 들어가 주고 짝수 쓰겠습니다. 4뿔 a의 제곱 마이너스 18, 이 값이 0 이하면 되고요. a의 제곱 플러스 8a 16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c인데 여기서 식을 덜 썼네요. 자, ac 들어가니까 3, 4a 플러스 6, 이 값이 0 이하고요. a의 제곱 8a 그리고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a 여기에선 4, 4, 16 마이너스 18 그래서 마이너스 2가 0 이하여야 되겠죠. 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까지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일단 근을 찾아주면 a는 2 얼마? 루트 6이 나오고요. 사이가 될 거니까 a는 2 플러스 루트 6 그리고 a는 2 마이너스 루트 6 이 사이가 되겠죠. 우리가 위치를 잡을 때 지금 현재 a가 얼마? 2보다 더 큰 쪽에서 생겨야 된다는 거 근이 그쵸? 우리가 더 작은 쪽에서 생기면은
최소값을 갖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버려주고 이 A는 2 이상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 범위를 어떻게 쓸지는 이쪽 식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게 F3 값이었으니까 X에 3을 넣겠습니다. 3, 3, 3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앞에 건 1이니까 필요 없고 3-A 플러스 6 마이너스 2 그래서 계산해주면 7-A거든요. F3의 값은 7-A인데 이거의 최소값이라는 건 A 입장에서는 최대가 돼야겠죠. A 입장에서 최대값은 얘죠. 2 플러스 루트 6. 그래서 얘를 넣어줬을 때 최소값이 나올 거라 A에 2 플러스 6을 넣어주니까 7-2 마이너스 루트 6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20번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 그럼 A, B의 자연수의 범위는 최소 1부터 최대 5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열린 구간입니다. 0과 2파에서는 정의되지 않고 있는 y는 a sin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하고 이제 교점의 원소가 바로 교점의 x좌표가 원소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y는 1과 y는 3의 점의 교점을 각각 BC라고 했을 때 이 세 집합 A, B, C 합집합의 개수가 딱 3개만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소라는 건 중복됐을 땐 서로 다른 것만 세줘야 되니까 서로 다른 교점이 3개만 되도록 하는 A, B 순서상에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곱해라고 했습니다. 순서상의 문제고 A와 B는 1부터 5까지 각각 5 곱하기 5, 25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최대값이면 우리가 A와 B가 각각 5일 때가 최대가 될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체크해주고 최소값은 1,1일 때부터 해서 조건을 만족시켜 주면 되겠죠. 일단 기본 형태가 y는 a sin x 플러스 b에서 a가 양수기 때문에 평행이동 하기 전에 모양은 대칭은 없이 이대로 가고 자 0과 2파이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0과 2파이 그렇다면 이 가운데 지점이 바로 파이가 될 거고요. 우리가 최대값이 a 근데 b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최대값은 a 플러스 b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0이 돼야 되는데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여기가 b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이런 형태에서 일단 집합 A의 원소는 확실히 결정이 되겠죠. 얘는 바뀌지 않을 거니까 주기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으니까 이 교점이 바로 A의 원소 하나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Y는 1과 Y는 3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전체 교점의 개수가 3개만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최대값을 먼저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A도 5, B도 5부터 일단 해보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 먼저 그려주고 여기 빵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바로 B가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0이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5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파이에서는 교점, 이 지점은 항상 A의 원소가 확정이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A의 원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Y는 1은 0보다 크니까 여기 Y는 1 그리고 여기에 y는 3 이렇게 확정이 되죠. a값, b값에 따라서. 그럼 원소가 전부 다 해서 몇 개다? 5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몇 개여야 된다? 딱 3개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교점이 5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이제 다시 도전. b값을 일단 a값 폭에 대한 얘기를 상하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b값 조금씩 움직이기 위해서 b값을 4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더해서 9, 여기는 4,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하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또 가로선 들어가주면 자, 여기에서 얘는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y는 1, 여기에 1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3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교점이 여전히 몇 개인가요? 5개죠. 그래서 얘도 안 되겠죠. 1하고 3. 여기 이 값들이 결정이 되면 y는 1과 y는 3이 결정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 b 값을 조금 더 낮춰주면 b를 얼마로? 4 했으니까 이번에 3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얼마? 3. 여기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이미 여기에 A 원소 하나 들어가 있고 y는 1 이쯤 들어갈 거고 y는 3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네요. 특수하게. y는 3, 여기는 y1입니다. 자, 그럼 교점은 우리가 동일한 원소에 대해선 하나로 해석해 줄 거고 그럼 여기와 여기 세 개가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8에서.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a 플러스 b 최대값은 8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우리가 모든 경우에서 혹시 빠지면 안 되니까 a와 b 더한 값의 최대값은 10은 아까 5,5 안 된다는 거 확인은 했거든요. 그럼 반대로 a가 4고 b가 5라면 8보다 더 큰 최대값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도 확인을 해 본다면 여기가 5고요. 최대값은 8. 그 다음에 여기 최소값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원소는 이미 하나 확정이 돼 있고 y는 1 여기 하나 들어가고 y는 3 이렇게 들어가겠죠. y는 3, y는 1 교점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하나, 둘, 셋 여기까지 4개.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최대값을 8로 쓰는데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최소값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a는 1, b는 1일 때가 일단 최소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b,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2, 최소값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미 원소 하나 있고 y는 3, y는 1. 자, 교점이 최대 하나밖에. y는 1, 이 파이라는 지점에 원소밖에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있죠. 3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살짝 바꿔주면 누구를 먼저 바꾸라고요? 숫자 너무 키우지 말고 b를 바꾸겠습니다. b를 2라고 바꾼다면 여기는 2가 될 거고 둘이 더해주면 3.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주면 여기가 3. 교점 하나 또 나왔고요. 여기가 1. 특수하게 딱 맞아 떨어졌죠. y는 1, y는 3, 그리고 원래 있던 여기까지 해서 3개의 교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1,1이면 최소값이 2인데 1에서 안 되는 거 확인하고 여기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 m은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이 더해줘서 그래서 mn을 곱해준다면 얼마가 된다? 24가 되겠죠. 21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가족권은 프라임. 4차를 미분하면 3차가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니까 3차가 뭐 이렇게 있을 때 f'a가 0 이하, 프라임 값이 0 이하. 그럼 x축이 일단 이렇게 나올 거고 x축 이하일 때 그럴 때가 이제 프라임 값이 여기가 음수 또는 이제 0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음수 또는 음수가 되는 최대값입니다. 그럼 2를 넘어서면서부터는 프라임 값이 0,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음수가 아니니까 양수가 되기 시작할 거고 이 지점이 양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 지점이 2가 될 거니까 f'2.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f'2는 0 이상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x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x는 2 이상에서는 fx가 계속 뭐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프라임 값이 얘는 f'x였으니까 프라임 x가 양수니까 fx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증가. 그래서 가적권에 대한 해석했고요. 가적권에서는 fx는 fx의 그래프, 4차 그래프와 y는 k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원소의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인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면 3분의 8 아래쪽에서는 교점이 3개 이상이 생기면 안 되겠죠? 4차 개형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4차가 이렇게 딱 대칭을 이루는 구조. 그 다음엔 그 값의 위치가 이렇게 다를 때 얘도 대칭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이 상황 이렇게 삼중근일 때까지 대칭까지 다 이렇게 그냥 오리지널 삼중근은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 나오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빠지는 거 원소의 교점의 원소 상수함수와 원소의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인데 이하고 얘는 안 되죠. 최대 2개까지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일단 쟤 하나 제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수함수 y는 k를 넣을 건데 3개가 되는 지점. 자, 여기가 3개는 일단 나왔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최소값이 3분의 8 k. 그런데 그 아래도 교점이 몇 개가 나오죠? 얘 y는
3분의 8, 이 k 아래로는 이 k가 최소값이니까 3개 이상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3분의 8 아래에서 교점이 4개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빠지고. 자, 이제 남아있는 건 2개입니다. 자, 그럼 또 3개, 교점이 딱 3개가 되는 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3개. 그렇다면 최소값이 3분의 8이니까 여기가 3분의 8,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교점이 3개 이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개보다 더 적게 나오고 있죠.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건 여기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3분의 8이고 그 아래쪽으로는 3개보다 더 적게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3분의 8의 위치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8 얘는 이제 빠져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건 여기다가 추가해주면 x는 2 이상에서는 계속 증가만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2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증가만. 그리고 여기가 2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에 차이가 이제 생기고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가나 조건 해석 다 했고요. F0은 0이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자, F0은 0이고 F'1은 0이다. 자, 그럼 여기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한다면 1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가능한데 1, 1. 자, 그리고 F0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0이 뭐 이 정도 있다면 3분의 8보다 작은 얘를 X축으로 만들어내는 거 가능하겠죠. 1보다 왼쪽에 있고 Y값은 X축은 3분의 8 아래쪽에 잡혀주면 되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 지금 1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와 여기라면 1이 될 수 있는 범위,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 값에서 나올 건데, 자, 그런데 이럴 때는 0의 위치가 여기든 간에, 자, 1이 되는 거 만약에 여기다. 0의 위치. 그럼 또 여기다. 이쪽에 1이든 이쪽에 1이든, 자, 둘 다 지금 전부 다 F1 값이 3분의 8보다 하나 크니까 1의 왼쪽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0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자, 우리가 이쪽에서 0이 나와줘야 되는데 0의 함수값 0이 나와줘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3분의 8 지금 이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되는 케이스니까 얘도 제거. 그래서 남아있는 개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할 건데 지금 현재 F'1은 0이고요. 여기 2도 프라임 극소가 될 거니까 F'2도 0이고 함수값으로 F0은 0이다. 그 다음에 F 무슨 값? F2 값은 3분의 8이다. 이렇게 형태가 4개의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프라임은 우리가 3차가 될 건데 3차에서 근이 2개죠. 그럼 3차로 가지고 적분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fx는 x의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이기 때문에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4가 될 거고요. 그 근이 x 마 1, x는 1 하나 근하고 또 하나 2가 있고 또 하나의 근은 모르니까 b라고 놓겠습니다. a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b를 사용해서 자 여기에서 이 식을 적분을 해서 이 두 가지 함수값의 힌트로 얻어내면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3차 전개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근이 1, 2, b가 되고 있죠. 그럼 합은 b 플러스 3이고요. 둘씩 곱의 합은 2뿔 2b 플러스 b 그래서 3b 플러스 2가 되고요. 근 3개 곱한 세곱 2b가 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식 작성해주면 다시 4 x의 세제곱 그 다음 얘가 이제 마이너스 b뿔 3이 바로 2차 항 개수가 될 거고 얘가 1차 항 여기는 플러스로 갑니다. 3b 플러스 2x 마이너스 세곱 2b 자 전개해버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 x의 제곱 플러스 4, 3b 플러스 2x 마이너스 8b가 되고요. 얘 적분 들어가주면 fx가 나오겠죠. 적분 들어가면 x의 4제곱 올려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b뿔 3 x의 세제곱 저기 차수 하나 올려주고 2 3b 플러스 2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bx고요.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붙는데 f0이 0이라는 건 상수함수가 0이라는 뜻이 되겠죠.
상수항이 0이다. 그래서 여기에 fx식 잘 찾아놨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남은 거 하나 있죠. f2는 3분의 8 얘만 이제 사용해주면 되겠죠. f2 들어가겠습니다. 16 마이너스 얘랑 처리해주니까 32 전개 그냥 바로 할게요. b 그 다음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32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2를 대입하면 4가 되니까 곱해서 가니까 83 24b 그리고 44 16 그리고 마지막 82 16b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값이 바로 얼마? 3분의 8이 돼야 되고요. 이거 날라가고 b 값들 여기만 계산해주면 되고 둘이 8b고요. 8b는 3분의 24b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b가 3분의 8이다. b는 1이 되고요. 자 b가 1이면 식이 더러우니까 정확히 b는 마 1입니다. 그래서 식 넣어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 마일 넣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8x 자 그렇다면 마무리 f 상값 81 마이너스 하나 약분되니까 98에 72 마이너스 18 16 두 개씩 해서 마무리 해주니까 여기 83 24였네요. 여기가 83에 24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니까 15가 됩니다. 22번 수열 A에는 A2는 A 첫 항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러한 수열이고 n이 2 이상인 수열에 대해서는 자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는데 기억이 있고요. 니은은 기억이 아니면 전부 다 앞항에다 1만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기억을 해석을 할 건데 자 조건을 먼저 볼게요. 루트 n이 자연수이고 n드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해야겠죠.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제곱수가 되겠죠. 그럼 n이 얼마일 때? 4일 때 가능하겠죠. 그럼 A4항 그리고 또 하나 A4는 양수가 된다면 A5항에서 이제 기억의 형태를 타고 가랍니다. A5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루트 4니까 A4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은 2가 되니까 A2항이 되겠죠. 자, 우리가 조사할 것은 A15항이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5까지 가는데 제곱수가 하나 더 있죠. n이 얼마일 때? 9일 때. 자, n이 9라는 제곱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A10항에서 자, A 당연히 9도 양수라면 기억의 형태를 타고 갈 거고 기억은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A10항은 A9 마이너스 자 루트 9니까 3 A3항 이런 형태를 갖는다. 자 그럼 바뀌는 건 기억을 타고 가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5항과 10항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서는 니은이니까 그냥 더하기 1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첫 항을 그냥 A라고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A2항은 마이너스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A3항 자 우리가 이쪽하고 이쪽을 제외하고는 그냥 앞항에 1만 더해주는 구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자 여기까지는 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케이스 두 개로 나누어서 A4항이 양수면 자 A4항은 지금 현재 얘죠.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양수라면 A가 2보다 작다면 자 범위 A가 2보다 작다면 기억 케이스로 갈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 케이스는 A4항은 여기에 이제 정리해놓은 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A5항은 뭐가 된다? A5항은 A4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요. A2항 얘를 마이너스 2로 곱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2A 그래서 여기에서 A5항은 뭐가 나온다고요? 계산해주면 A 플러스 2가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항이 양수가 되는 건 A가 2보다 작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그럼 이제 얘 부정이 되니까 A가 2 이상이라면 그냥 그 이외의 형태 플러스 1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 여기까지 일단 하나 나왔고요. 바뀔 수 있는 건 10항에서 바뀔 거니까 6, 7, 8, 9 9까지는 그냥 얼마씩 1씩 계속 더해주니까 A 플러스 3, 4, 5, 6 그래서 9항으로 패스하면 A 플러스 6이 바로 9항이 되고요.
그럼 10항에서는 또 케이스가 나눠질 수 있겠죠. 자, 범위 먼저 체크해 주고요. 누가 a 플러스 6이 양수라면 a가 마6보다 크다면, 자, a가 마6보다 크다면, 그런데 주의할 거, 이 범위는 이쪽 범위를 타고 왔으니까 연립해서 2보다 작다면 기억의 형태를 타고 가겠죠. 자, 기억의 형태는 어떻게 타고 간다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타고 간다고요. 9항이 지금 a 플러스 6이죠. 그리고 3항이 관련이 있습니다. 3항에 마3을 곱해주니까 뿔 3a 마3. 그래서 계산하면 이쪽에서는 4a 플러스 3이 나옵니다. 네, 9항이 양수가 아니라면 얘 부정이 되니까 a 값이 마6 이하라면 얘랑 얘는 연립해도 a가 마6 이하 이쪽 범위만 타고 가면 되니까 1만 더해주면 되니까 a 플러스 7이 되겠죠. 일단 이걸 가지고 1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1, 12, 13, 14, 15까지는 그 이외에 니은 항을 타고 가니까 1, 2, 3, 4, 5만 더해주면, 자, 10항에 5만 더해주면 되니까 4a 플러스 3에 5를 더해주면 8이 될 거고, 15항이 바로 1이 되면 되니까 4a는 마이너스 7.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고요. 자, 주의해야죠. 해당하는 이 연립했던 범위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얘는 첫 항으로 가능하고요. 이 아래 것도 타고 가겠습니다. 얘에서 5만 더해주면 되니까 a 플러스 12가 1이 되면 되고 a는 마이너스 11, 얘도 a가 6 이하 맞는 범위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패턴으로 이것도 처리해주면, 자, 여기에서 지금 9항으로 바로 건너뛰려면 얼마만 더하면 된다고요? 4만.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라고 패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나눠줘야겠죠? 기억하고 니은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양수라면 a가 7보다 작다면, 근데 얘도 연립하라 그랬죠? 그래서 a가 2 이상이고 7보다 작다면 이쪽 형태를 타고 가라라고 했으니까 9항 마이너스 a 플러스 7에 3항에 마3을 곱해주면 플러스 3a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a 2a죠. 플러스 2a 2a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쪽에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방금 찾았던 이 범위가 아니라면 그럼 a가 7 이상이라면 그냥 1만 더해주는 그 이외,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럼 얘도 쭉 타고 가겠습니다. 5만 플러스 해주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2a 플러스 9가 될 거고 이 값이 1이다. 2a는 마8, a는 마4. 얘는 안 되네요.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잡혔는데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무리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자, 여기에서 5를 더해주니까 13이 될 거고 이게 1이 돼야 되고 13입니다. 그래서 a는 12죠. 그럼 7 이상이다. 얘는 해당하는 범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첫 항으로 가능한 a 값은 3개가 나왔고 그 a 값을 모두 곱해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처리해버리고 4분의 7 곱하기 11 곱하기 12 약분해서 21 곱하기 11, 그래서 231이 나옵니다.